걔가 엄청 크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머리 너무 잘 어리시는 것 같아요. 여기를 보고 제가 좋아하는 누나가 있는데 고백을 지금 못하면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 고백을 어떻게 해요? 저기를 봐도 20, 30대 솔로들의 연애 못한 이야기, 연애하고 싶은 이야기, 연애 좌충우돌 이야기.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연애를 해서 뭐 카사노바가 되라 하는 거는 아니지만 하다 이제는 결혼이 아니라 연애를 위해 꺼이 내는 청춘들이 엄청 늘고 있답니다. 이렇게 싱그러운 청춘들이 방송의 힘을 빌어 연애가 하고 싶다고 나왔습니다. 청춘들을 이어주고 주선하는 연애 프로그램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어머니는 오늘 또 남자 둘이랑 밥 먹으러 간다니까 뭘 하세요? 아직 이틀 차니까 계속 새로운 분들이랑 뵈서 깊게 제대로 대화를 못할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은 된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그리고 이들의 밀당이 답답할 땐 컨설팅까지. 앞에 얘기 쭉 하고 근데는 앞에는 불필요한 얘기예요. 연애는 하고 싶은데 연애할 방법을 못 찾는 사람들, 연애 따위는 필요 없다, 혼자가 편하다는 사람들. 가장 최근의 설문조사가 이런 현상을 잘 짚어냈습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올 봄에 미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연애와 관련된 인식조사를 의뢰했더니 봄은 연애하기 좋은 계절이라는 일반론에 61% 공감했지만 그래서 적극적으로 만남을 시도한다는 사람들은 21%에 그쳤습니다. 또 31%가 연애에 심리적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고 연애 관련 유튜브 등 콘텐츠 노출이 28% 증가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있는데 행동에 나설 의지가 없는, 그래서 연애 관련 콘텐츠를 보는 것으로 마음을 달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젊은 층들이 연애를 하고 싶거나 이성을 만나고 싶은 욕구는 본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젊은 층들이 사람들하고의 관계하는 거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전같이 그 형제들이 많은 경우에는 자라나면서 어떠한 사회적인 그러한 기술이라든지 적응을 익혀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한두 자녀이기 때문에 일단 어릴 때에 이런 관계 맺는 거가 이전보다는 조금 서툴러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성인이 되었을 때 사람들 관계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이성인 경우에는 더 어렵겠죠. 이런 시대 흐름을 타고 연애를 도와주겠다고 여기저기서 난립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연애 컨설팅 업체들이 수두룩합니다. 재능중개 플랫폼에 등록된 연애 상담 서비스만 200개가 넘습니다. 어떤 곳은 상담 요청자를 수강생이라고 부르면서 3,000명 이상 된다고 홍보까지 할 정도입니다. 이쯤 되면 요즘 청춘들에겐 연애마저 PT처럼 정해진 코스를 밟거나 따둬야 하는 자격증 같은 게 돼버린 건 아닌지. 실제 연애 상담 업체에 등록했던 사람을 찾는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23살이고 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컨설팅 같은 거 받아보셨다고 해서 저희가 인터뷰를 이렇게 요청드린 건데 퍼스널 컬러는 20살 때부터 3번 정도 받아봤고 골격 진단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퍼스널 컬러 같은 거 컨설팅을 받는 거를 뭐 친구 추천으로 받으셨어요? 아니면 뭐 SNS를 보고 붙인 거예요? 그 수능 끝나면 이제 수험표 할인 이런 거 해준다고 하는 것도 있고 유튜브나 그런 뭔가 뷰티 컨텐츠 같은 거 볼 때 포컬에 맞춰서 꾸미는 게 좀 중요하다 그런 걸 많이 봤어서. 그러면은 그 전에 받으셨던 퍼스널 컬러 그런 진단들이 소개팅에 약간 성공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전 약간 인상이 좀 세 보인다?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었었는데 약간 좀 청순해 보이는 게 성공 요인이 높지 않나. 다시 말하지만 결혼정보회사 결정사가 아닙니다. 연애상담회사 연상사를 통해 컨설팅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나 파릇파릇한 대학생이 말입니다. 이렇게 매뉴얼식으로 익혀놔버리게 되면은 매뉴얼에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매뉴얼도 누가 만들었겠어요? 몇 가지 그냥 표준적인 사례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거를 자신은 아주 굉장한 것처럼 공부하고 연습을 해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사람들 관계라는 거는 그렇게 일률적인 게 절대 아니고요. 또 내가 지금 나이에 몇 살에 만났는지, 어떤 상황에서 만나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러한 매뉴얼이 다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계가 있는 거고요. 게다가 청춘들의 연애 상담 공짜도 아니고 싸지도 않습니다. 할 때
대략 한 10만 원 정도?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채용 진단 그것도 한 10만 원. 네. 학생에겐 적지 않은 돈인데 말이죠. 근데 미래를 위한 투자잖아. 앞으로 제 옷에 관심이 많아서 옷을 좀 많이 사는데 잘못된 옷을 사서 실패하는 비용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투자를 과감하게 한 것 같아요. 고민할수록 가격은 더 올라가니까 빨리 가서 궁금한 거를 해소하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각종 포털에 광고 중인 연애 상담 업체들의 비용은 전화 상담의 경우 1시간에 최대 10만 원이었고 1대1 심층 상담은 30만 원까지 책정돼 있습니다. 헤어졌던 연인을 다시 만나기 위해 1개월 상담을 신청하면 최대 200만 원을 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아니 언제부터 연애가 돈 들여 학원 다니며 수강해야 하는 과목 같은 게 됐나요? 상담을 받으면 진짜 연애 성공하는 거 맞긴 맞나요? 오히려 연애 상담 업체들의 마케팅이 연애에 낯선 청춘들에게 왜곡된 연애관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모태솔로, 모쏠을 두고 안타까움, 짠함 등의 감정을 갖곤 합니다. 겉으론 파이팅을 외치면서 속으론 무슨 문제 있나 생각도 합니다. 정작 당사자는 아무렇지 않은데 말이죠. 사람들이 모쏠을 약간 문제가 있는 건 사람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사람 바이 사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진짜 있을 수도 있고 없는데 그냥 이제 그냥 그거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 안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저는 약간 좀 무던한 성격이라 그러려니 하는 것 같아요. 인연이 있다면은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고요. 근데 아직 그런 연인이 없어서 아직은 욕심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연애 뭐 상담이나 연애 강의나 연애 뭐 컨설팅 이런 광고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상담 업체들이 모쏠을 고쳐야 할 병이나 바로 잡아야 할 인간관계처럼 결함으로 규정하는 게 더 문제입니다. 열등감을 마구 주입한 뒤 해결책을 판매하는 방법, 바로 불안을 파는 마케팅입니다. 일부 상담 업체들의 강의는 이성을 공략 대상이나 유혹의 대상이라고 규정합니다. 시작부터 비뚤어진 연애관을 심는 겁니다. 게시판의 상담 내용을 보면 172의 모델 몸매 공략법, 절세 몸매의 간호사 마음 점령법 등 대부분 육체적 관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유명 연애 상담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람의 혐의는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행과 강제추행, 불법 촬영 등입니다. 연애 상담을 해준다며 접근해 성적으로 착취한 연애 상담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6명인데 10년 가까이 운영된 유명 업체라 피해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1년부터 연애 상담을 하러 찾아온 여성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들입니다. 자신이 연애 기술을 가르치고 심리 상담을 해준다고 홍보한 뒤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여성들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반적인 심리 상황이라면 도저히 응할 수 없는 상담 권유였는데 성관계를 많이 해야 매력이 오른다. 그래서 자신과 매일 관계를 가져야 한다. 야동을 보면서 자세를 똑같이 따라해라 등등 이걸 모두 상담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속인 겁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서울대 심리학과를 졸업한 전문 심리학자처럼 행세했다며 자신이 제공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단계적, 반복적으로 주입해 피해자의 심리를 지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연애 상담에 돈 쓰는 우리 청년 세대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절벽, 스마트폰과 SNS 전성시대, 전염병의 대유행 등으로 자만추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실패를 최소화하려는 나름의 합리적 선택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손가락질 대신 따뜻한 시선과 위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요즘 젊은 층들이 하도 실패를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실패, 난 실패 안 할래. 심지어는 연애조차도 실패 안 할래.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실패 안 하려고 긴장하는 만큼 실패는 더 가까이 다가와요. 그래서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그냥 만나보자. 그렇게 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됐다 그래서 그게 절대적으로 비경제적이거나 아니면 손해보는 거가 절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연애는 스펙도 아니고 연애에 특별한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연애라는 거는 한 인간에 대해서 내가 온전하게 이해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나도 이해해 가면서 그게 이별이 오든 아니면은 뭐 결혼까지 가든 좋은 친구 관계로 끝나든지 간에 하나의 성숙하는 그러한 기회이고 경험인 거예요.